현재 10개 구단 스카우트 사이에서 가장 핫한 투수죠. 대구 이로운의 지명판도 오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확히 2주 뒤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될 110명의 선수들이 공개됩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코로나 여파로 많은 팬들이 그간 온라인으로 행사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다행히도 성대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쉬운 건 청소년 대표팀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핵심 1라 선수들이 다 청대에 뽑혀 있어서 과연 1라운드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10개 구단이 이 1라운드 지명 선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위 지명, 즉 1라운드급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청대에 뽑혀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발탁되지 못한 몇몇 학생 선수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멤버 가운데 가장 핵심 선수로 분류되는 대구 이로운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로운 선수의 청대 발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이로운 선수의 그간 있었던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팀 멤버가 소집되는 과정에서 이로운 선수의 이름이 사실 언급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로운 선수의 부상 때문이었는데요. 선수 선발 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로운 선수의 팔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로운 선수가 팔꿈치 쪽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의료적인 측면에서 판단 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병원 진료를 지리적 문제 때문에 엑스레이만 먼저 최초 진료병원에 전달을 해서 상태를 분석받았습니다. 그때 팔꿈치 수술을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당시 대구구가 발칵 뒤집힐 뻔한 사건이었고 저도 많이 놀랬던 것으로 당시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로운 선수가 유급을 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나중에 전국의 가장 유명한 관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뭐 3군데 정도라고 해요. 다행히 최초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나왔던 소견대로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팔꿈치가 다쳤다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었고요. 근육이 이제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팔꿈치 손상 역시 뭐 5% 내외, 실질적으로 뭐 일반인들이 업무 강도가 높을 시에 이제 한 10% 내외 정도의 어떤 손상을 안고 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운동선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최종 판명이 날 시기가 대표팀 선발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였어요. 당연히 이로운 선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고 약간의 그 의구심으로 인해서 선발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후 이로운 선수는 자신의 뭐 최고 구속인 시속 151km의 공을 던지는 등 부상에서 뭐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 이로운 선수는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어요. 실제로 올 시즌 고교야구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투수 2명을 꼽으라면 충안고의 윤영철 선수와 이로운 선수가 언급될 정도로 실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1학년 때부터 팀의 핵심 투수로 평가를 받았고 2학년 때 이미 에이스로 맹활약을 선보였다는 겁니다. 대표팀에 뽑혔다면 당연히 윤영철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이 등판했을 투수고요. 실질적으로 1옵션에서 2옵션을 전천으로 오가며 활약했을 투수입니다. 대표팀 최재호 감독도 마지막까지 정말 이 이로운 선수 선발을 고민했을 정도로 가장 아쉬워했던 투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명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대표팀에서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투수, 당연히 지명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실력만 본다면 전체 5순위인에 지명될 선수입니다. 자연스레 기아 순번부터 이로운 선수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수도권 스카우트는 전체 1번은 사실상 김서현이 유력하다고 본다. 다만 기아부터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기아가 윤영철로 무조건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실력만 놓고 보면 이로운과 김유성 역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내부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기아 고위 관계자들이 김유성의 체크를 수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그간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고요. 다만 해당 선수는 또 불거진 이 학폭 논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선 1라운드 지명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영철과 비교될 만한 선수는 이로운 뿐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방 A 구단 관계자는 이로운은 1학년 때부터 148을 던졌고 2학년 때 150km를 넘어선 선수다. 올해 151까지 던졌는데 당시 피칭을 본 스카우트들이 모두 놀라워했다며 윤영철이 아무리 잘 던져도 결국 150을 넘는 투수, 그것도 운영이나 제구가 모두 가능한 이로운에 비해 위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프로 스카우트들을 취재해봤는데요. 복수의 스카우트들이 이로운 선수의 실력만 보면 탑5가 맞음을 모두 인정을 했고요.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 여기 전제가 붙습니다. 이로운이 실력에 비해 그간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바로 부상 리스크입니다. 정말 뽑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가 지명한 뒤에 수술을 하거나 아픈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고 송경호 감독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요즘은 사실 조금만 아파도 선수가 알아서 등판을 꺼려 한다. 한참 피칭을 쉰 뒤에 나섰던 경기가 청룡기 희문고전이었는데 당시에도 150을 찍었고 다음 경기에서 149를 찍더라. 아프면 팔을 털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가지 상태를 체크해 봤지만 1학년 때보다 몸 상태가 더 좋을 정도로 공을 던지는데 현재 어려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판단은 구단의 몫입니다. 건강만 보장된다면 최상위급 투수로 이로운 선수는 평가받고 있고요. 부상에 대한 의문을 씻지 못한다면 다소 라운드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2라운드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건 다수의 스카우트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신영호 선수와 비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프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로운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구속이 2, 3km 정도 신영호 선수가 빠르죠. 단순하게 패스트볼만 놓고 보면 신영호가 승이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선 이로운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로운 선수는 당장 쓸 수 있는 완성형 투수라는 점, 신영호 선수는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큰 포텐셜형 투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학년 때부터 최고 구속이 148km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대구고의 핵심 자원이었죠. 경기 운영이라든지 제구, 변화구의 완성도 모두 프로 레벨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서클 체인저까지 완성을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 변화구 구사할 때 이 손가락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체형도 쉽게 부상을 당하지 않는 투구폼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이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웨이트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요. 쉬는 날에도 웨이트만큼은 빼놓지 않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어가 잘 만들어져 있는 투수기 때문에 구속도 최근 3학년 때 많이 늘었죠. 151을 기록할 정도로 구속 상승도 보여줬고, 당장 프로에 가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운 선수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로운 선수는 상체를 활용한 피칭을 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을 활발하게 활용한다든지 릴리스 포인트를 대단히 앞에 놓고 던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상체로 이제 공을 덮는 듯이 공을 던지는 부분이 이 선수의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수정을 한다면 좀 더 좋은 피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타자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로운 투수는 고1 때도 3학년
3루수로 자주 나왔을 정도로 수비나 타격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타격도 현재 뭐 팀 내에 박장민 선수라든지 김지한 선수보다 밀릴 게 없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자, 이로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는데요. 뭐 현재 평가 또 어떤 구단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당장 상위에 지명돼도 뭐 모자람이 없는 선수임에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팀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선택에 따라서 이로운 선수에 대한 지명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전체 1라운드 5순번 이후부터는 이로운 선수가 언제든지 지명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후순번의 어떤 5개 구단들은 무조건적으로 이로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대표팀 연습 경기에 대다수의 스카우트들이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1라운드의 향방은 이번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라운드 경쟁자인 뭐 송영진 선수라든지 이진아 선수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의 지명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김범석, 김민석 두 타자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1라운드에 지명될 수 있는 자원은 내야수, 외야수 중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로운 선수가 나머지 순번에 지명될 확률이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상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대다수 예상하는 대로 순번은 흘러갈 겁니다. 다만 이 대표팀을 거치면서 지금 변수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김범석 선수가 상위에 지명이 된다면 그 뒷순번의 팀들은 충안고의 김동원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스카우트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대표팀의 향후 일정이라든지 드래프트를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